앞으로 더 많은 분야에서 AI 시대가 열린다고 하니까요. 이제는 힘들게 공부를 많이 안 해도 되고 책도 좀 적게 읽고 교양을 좀 덜 쌓아도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 왔다. 이렇게 생각하셨던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관련 업계에 오래 몸담았던 어떤 분은요, 그 반대의 말씀을 하더라고요. AI는 묻는 말에 대답하는 것이기 때문에 훌륭한 질문을 하는 능력이 매우 중요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AI 시대에는 오히려 책을 많이 읽고 풍부한 지식을 쌓아야 한다는 거죠. 아무리 AI가 뛰어나다고 해도 그걸 잘 활용하는 능력은 역시 사람에게 있고요. 아무리 세상이 변하고 발전한다고 해도 기계가 인간을, 디지털이 아날로그를 온전히 대체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오늘도 다양한 이야기와 따뜻한 소통이 있는 이곳에서 많은 지혜 얻어가시길 바랄게요. 권미희의 인연인가요? 오늘도 똑 부러지게 가볼게요. 이문세의 시를 위한 시 듣고 오겠습니다. 바람이 불어 꽃이 떨어져도 그대 날 위해 울지 말아요. 내가 눈 감고 강물이 되면 그대의 꽃잎도 띄울게. 나의 별들도 가을로 사라져 그대 날 위해 울지 말아요. 내가 눈 감고 바람이 되면 그대의 별들도 띄울게. 이 생명 이제 저물어요. 언제까지 그대를 생각해요. 넓은 구름과 언덕으로 나를 데려가줘요. 나의 별들도 가을로 사라져 그대 날 위해 울지 말아요. 내가 눈 감고 바람이 되면 그대의 별들도 띄울게. 저물어요. 언제까지 그대를 생각해요. 넓은 구름과 언덕으로 나를 데려가줘요. 나의 별들도 가을로 사라져 그대 날 위해 울지 말아요. 내가 눈 감고 바람이 되면 그대의 별들도 띄울게.
5월 2일에 보내드리는 권미희의 인연인가요? 첫 곡으로 이문세의 시를 위한 시 들려드렸습니다. AI는요, 묻는 말에 대답하는 것이므로 좋은 질문을 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더 열심히 배우고 책을 읽어서 교양을 더 많이 쌓아야 한다는 말씀. 저도 정말 공감합니다. 그 챗 땡땡땡 활용할 때도요, 어떻게 묻느냐, 그리고 또 이어지는 보충 질문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물이 완전히 달라지더라고요. 아무래도 우리가 AI 시대가 좀 오면 게을러져도 되나 싶었더니 안 되나 봅니다. 앞으로 기계가 모든 것을 대체할 것이라고 막연한 두려움만 갖지 마시고요. 거기에 대처하는 준비를 하나하나 차근차근 해나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세상이 되어갈수록 이 사람 냄새 나는 아날로그 감성이 더 그리워진다는 거 아시죠? 그런 의미에서 인연인가요는요, AI 시대에도 여러분 곁에 꼭 필요한 존재라는 것도 잊지 말아주세요. 잠시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청평 관음사 달마공원의 희망을 밝혀주는 해피달마도를 소개합니다. 오랜 수행으로 쌓은 두터운 공력으로 조성한 해피달마도. 부처님이 내리신 자비의 땅, 재운과 관운이 뛰어난 북해 용신터에서 행운의 달마도를 그려드립니다. 각자의 생년월일에 맞게 그려드리는 맞춤 달마도. 집에 걸어두고 기도하시면 가피와 성취가 저절로 따라옵니다. 내 마음에 해피 달마. 청평 관음사 달마공원에서 만나보세요. 문의는 031-585-0888. 계산 100년의 역사가 빛나는 경기도 최초 불교 포교당 수원사에서 화엄경 봉독대법회가 5월 24일 입제를 시작으로 봉행됩니다. 매월 첫째, 셋째 주 토요일에 봉행되는 이 법회는 시대의 대강백 여천 무비대종사를 증명법주로 모시고 무비스님이 번역하신 화엄경 정권을 함께 봉독하고 사경하는 장엄한 법회입니다. 부처님의 깨달음은 인류사에 있어서 최고의 사건이고, 그 사건을 남김없이 낱낱이 설파한 화엄경은 인류가 남긴 최대의 걸작이다. 부처님이 얼마나 부귀한지, 내 자신이 본래로 얼마나 부귀한지 그 사실을 화엄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디 화엄경을 열심히 읽기 바랍니다. 보리심을 증장하고 보살행을 실천하는 수원사 화엄경 봉독대법회에 동참하셔서 세상을 아름답고 따뜻하게 만드는 우리 시대의 보살이 되시기 바랍니다. 문의 및 접수 010-4200-9670 또는 031-245-9670입니다. BBS FM 권미희의 인연인가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평일 오전 11시 1시간 동안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듣기 편한 음악들과 불교 이야기, 재미있는 코너들로 여러분의 낮 시간을 풍요롭게 꾸며드리고 있는데요. 이곳에서 잠시 멈춤의 시간, 인연 맺는 시간, 소통하는 시간 가져보시길 바랄게요. 매주 금요일엔 대중문화 마니아 조기준 작가와 함께하는 금요문화 사롱이 열리고 있습니다. 책, 영화, 연극, 뮤지컬, 전시까지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문화생활 가이드 풍성하게 저희가 준비해두고 있으니까요. 이번 주말 뭐 할까 고민이신 분들이라면 이 코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매일 코너로 오늘의 메뉴 추천 오메추도 있죠. 오늘 점심 뭐 먹을까 걱정인 분들을 위한 밑도 끝도 없는 권디의 메뉴 추천 기대해 주세요. 권미희의 인연인가요?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샵 2842 짧은 문자는 50원, 긴 글과 사진 문자는 100원이고요. 스마트폰에서 BBS 불교방송 앱을 다운받으시면요. 언제 어디서든 라디오도 듣고 엠메시지도 무료로 보낼 수 있습니다. 포털 사이트에 권미희 인연인가요 검색하셔서 홈페이지 게시판에 사연도 올리실 수 있고요. 수신번호 샵 2842로 문자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권디에게 하고 싶은 말 그리고 오늘 듣고 싶은 노래 있으시면 언제든 신청해 주세요. 그리고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도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검색창에 BBS 보이는 라디오 치고 찾아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권미희의 인연인가요에서는 방송에 참여해주신 청취자분들을 위해 맛있는 선물 준비하고 있어요. 비건 베이커리 더 브레드 블루에서 맛있는 비건빵 6종 세트를 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음악 한 곡 듣고 와서 오늘 순서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정목 스님의 낮에 나온 반달. 낮에 나온 반달은 하얀 반달은 햇님이 쓰다 버린 꼬부랑 할머니가 물 길러 갈 때 치마끈에 달랑달랑 채워줬으면 낮에 나온 반달은 하얀 반달은 햇님이 신다 버린 신짝인가요? 우리 아기 아장아장 걸음 배울 때 한쪽 발에 딸깍딸깍 신겨줬으면 낮에 나온 반달은 하얀 반달은 햇님이 빗다 버린 면빗인가요? 우리 누나 방아 찢고 아픈 팔 쉴 때 흩은 머리 곱게 곱게 빗겨줬으면 금요일엔 문화가 있다. 여러분의 문화 생활에 가이드가 필요하시다면 이 시간을 주목해 보시죠. 대중문화 마니아 조기준 작가와 함께하는 금요문화 썰어. 오늘 불금입니다. 주말에 뭐 할까? 미리 계획 세우고 계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혹시 문화 생활을 계획하고 계시다면 이 시간이 많이 반가우실 것 같네요. 오늘도 우리의 문화 생활을 안내해줄 대중문화 마니아 조기준 작가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한 주 잘 지내셨나요? 네네, 잘 지냈습니다. 얼굴이 좀 좋아지신 것 같은데 네네. 좀 즐거운 일 없으셨나요? 뭐 늘 즐겁습니다.
작가님 원래 본업이 편집자시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여쭤보고 싶은데 요즘은 어떤 분야의 책들이 좀 잘 팔리나요? 아무래도 한강 작가님 역량으로 네. 소설이 계속. 소설. 네네. 그 전에는 사실 소설보단 다른 장르였지 않나요? 그쵸. 그 전에는 약간 그 가벼운 인문서 뭐 예. 이런 책들이 잘 나가고 그다음에 이제 그 에세이 뭐 네네. 네, 이런 책들도 잘 나갔는데 최근에는 확실히 소설이. 국내 소설, 네, 소설 아. 중에서도 국내 소설인 것 같습니다. 서점을 가면은 그 코너의 책들이 좀 넓어졌더라고요. 그쵸, 예, 맞습니다. 그래서 소설이 이제는 또 인기가 많아졌네요. 네네. 좋습니다. 자, 오늘 금요 문화 사롱 북클럽으로 준비해 주신 거죠? 네네, 맞습니다. 지난주에는 지난번에는 저희가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으로 함께 했었는데요. 그쵸. 오늘은 어떤 책일지 벌써부터 궁금합니다. 네네. 오늘은 제가 1854년작 월든이라는 작품을 준비해 왔고요. 네, 이 작품은 고전 중에 고전인데 네. 오늘 이제 소설이 아니라 에세이 쪽에 가까운 약간 인문적 느낌의 에세이 여튼 뭐 이런 작품을 네. 한 권 준비했습니다. 1854년이면 그러니까 이 책이 세상에 나온 지 무려 170여 년이 흐른 거잖아요. 그렇죠. 와, 19세기에 쓰인 책 중에 뭔가 가장 중요한 책들 중 하나로도 평가를 받고 있다고 하던 작품인데요. 네네. 먼저 좀 개략적인 소개를 좀 해주세요. 네, 우선 이 작품을 집필하신 헨리 데이비드 소로 이분은 1817년에 태어나셨고요. 네. 1862년에 돌아가셨습니다. 미국의 철학자시고 자연주의자, 작가이자 자연과 인간 존재에 대한 깊은 통찰을 이렇게 독자들과 그리고 수많은 시민들과 네. 이렇게 나누시는 분인데요. 대표작인 월드는 1854년 말씀드린 대로 이제 출간되었고 매사추세츠 주 콩코드의 월든 호스가에 작은 오두방을 짓고 무려 2년 2개월 동안 자연 속에서 살면서 기록한 자기 실험과 철학적 사색의 결과물입니다. 본인의 결과를 지금 책으로 다 적으신 거예요? 그렇죠. 와, 네네. 근데 기록이네요. 어떻게 보면. 맞습니다. 근데 2년 2개월 하니까 네. 저 옛날 군대 기간이 2년 2개월. 그러니까요. 네. 갑자기 그게 이 정도잖아요. 네, 갑자기 그게 생각이 나네요. 네네. 그런 작품이고요. 네. 단지 그냥 그 일상이 담긴 기록뿐만이 아니라 인간, 자연, 사회에 대한 깊은 성찰을 바탕으로 한 자아 발견, 자립의 이야기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나는 자연인이다. 이런 그렇죠. 약간 그런 느낌 나죠. 네네네, 맞습니다. 예능으로 치면 그쵸. 네, TV 프로그램은 그런 건데 네네. 이건 또 이제 이 1854년 그 시대에 네네. 2년을 혼자서 자급자족을 하면서 산다. 저는 사실 상상이 좀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때는 인터넷, 핸드폰 이런 거 아무것도 없는 시기잖아요. 네네. 그럼 완전히 정말 오로지 홀로 고립된 느낌일 것 같은데 네네. 작가님은 그런 상상 한 번씩 해보신 적 있으세요? 상상만 합니다. 무인도 막 이런 데 있잖아요. 그냥 상상만 하고요. 절대로 하고 싶진 않습니다. 워낙 제 생각에는 문화생활 이런 걸 좋아하시니까 네. 힘드실 것 같아요. 혼자 소개를 있으면. 지금 대중문화 마니아 이렇게 소개해 주셨는데 그쵸? 제가 거길 간다? 상상이. 저도 안 돼요. 네네. 자, 그럼 이렇게 대단한 작품 월드는 우리 만나보기 전에요. 네네. 작가님께서 골라오신 첫 번째 곡을 먼저 좀 듣고 시작해 볼까 해요. 네, 첫 번째 곡 어떤 곡일까요? 뭔가 이쯤의 시대로 돌아가야 되고 그리고 네네. 저는 이제 상상이 안 된다고 했잖아요. 네네. 그래서 뭔가 상상력을 이렇게 불어일으킬 수 있는 그런 노래가 아닐까. 그쪽 상상력 계속 하신 뭔가 좀 네. 약간 느낌 받으신 것 같은데요. 그런 거 아닌가요? 네, 상상적인 느낌적인 느낌. 네네. 네, 어떤 노래죠? 네, 존 레논의 이매진 준비했습니다. Imagine there's no heaven. It's easy if you try. No hell below us. Above us, only sky. Imagine all the people
존 레논의 Imagine 듣고 왔습니다. 작가님, 이 곡을 골라오신 이유가 있으시죠? 근데 딱 느낌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느낌적인 느낌, 네. 상상 속의 그 느낌. 네. 딱 그 느낌 맞았어요. 그쵸. 네. 약간 유토피아적이고 뭔가 물질적인 욕망을 버리고 정신적 평화 추구. 약간 이렇게 하면은 보통 이제 존 레논의 이매진 많이 얘기하죠. 그렇죠. 네, 딱 그 느낌입니다. 어쩐지 뭔가 마음이 차분해지고 네네. 그리고 또 이 월든이란 책이 어떤 또 책일까 더 궁금해지는 것 같은데요. 네네. 어떤 메시지를 좀 담고 있는지 궁금해요. 우리 불교랑도 뭔가 좀 잘 통할 것 같기도 하고요. 그쵸. 법정 스님께서 이 책을 좋아하셨다고 하던데 맞나요? 네네, 맞습니다. 음. 네, 이 책은 사실 주제로 보면은 단순함, 자아발견, 뭐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네. 뭐 자연과의 교감, 그리고 고독 속에서 얻는 깨달음, 다 이런 느낌 하면은 뭔가 법정 스님께서 딱 좋아하실 만한 주제인 것 같죠. 네. 네, 거기다가 물질주의에 대한 비판, 자유로운 삶의 선택. 어떻게 보면 아까 처음에 얘기해 주신 뭐 예능이긴 하지만 뭐 자연인 같은 그런 네네. 프로그램과 너무 잘 어울리는 주제 같지 않나? 거기서 이제 그런 프로그램에서 이제 예능적인 요소를 사실 빼면 그분들도 산 속에서 그냥 본인만의 삶을 그리고 외부와의 어떤 소통이나 어떤 교감이나 이런 것까지 진짜 단절하면서까지도 나름의 행복한 삶을 살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본인의 무언가를 찾고 있는 거 과정이라고도 저는 보이더라고요. 네네. 그분들은 그냥 그분들만의 월든을 어떻게 보면은 쓰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 느낌이라 사실 예능적인 색깔을 뺀다면 그분들의 삶도 어떻게 보면 이러한 삶과 비슷하지 않나 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저는 사실 제가 그 기간 동안 거기 안에서 내가 고립됐을 때 어떤 책을 쓸 수 있을까를 상상을 하면서 사실 음악을 들어봤는데요. 네네. 저는 아무래도 그 노래를 했으니까요. 네네. 독공 노래를 네네. 얼마만큼 내가 넣을 수 있는가를 아. 뭔가 책으로 쓰면 재밌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네네네. 작가님은 이렇게 도전해 보실 생각이 좋네요. 함께 할까요? 아니요. 네. 자, 이 책에서 많은 거를 이제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 비워야 채워진다는 말이요. 어떤 물리적인 공간뿐 아니라 우리 정신에도 좀 해당이 되는 사실 이야기잖아요. 네네. 이 월든을 읽으면서 우리가 진정 행복이 무엇인가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네네. 산다는 게 무엇인가 이런 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네네.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비워야 채워지는 이야기, 네. 그리고 소유보다는 무소유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결국 그런 것들도 결국은 나의 의지로, 그러니까 나의 의지 자체가 또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야기하는 책이기 때문에 네. 이 책은 지금 뭐 이렇게 물질 만능주의인 지금과 같은 세상에서 어떻게 보면 반드시 한 번은 읽어봐야 할 그런 약간 청정한 느낌의 책이 네.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작가님은 언제 읽으셨어요? 저야 뭐 예전에 조금 예전에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뭔가 삶에 대한 고민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시기에 읽으신 거예요? 저는 사실 이제 좀 옛날에 읽었기 때문에 그냥 좋은 책이다라는 아. 얘기만 듣고 읽었던 거라 네. 이제 생각해 보면 뭐 그때 아무것도 모르고 읽었던 그 시기와 지금은 뭔가 이렇게 그 물질 만능주의 세상에서 조금 약간 찌들어 있는 느낌이 있을 때 네. 읽어보는 어떤 그 감정은 좀 다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네네. 법정 스님 이야기가 나와서 저는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그쯤이었던 것 같아요. 그 무소유 책을 이제 읽고 네네네. 그때 좀 충격을 받았다고 할까요? 물질이 다가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그때 탁 하고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았는데 네네. 월든도 제가 미리 그때 알았으면 네네. 또 다른 깨달음을 얻었을 수 있지 않을까 네네. 하는 생각이 또 좀 듭니다. 네네. 어떻게 보면은 너무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것에 대한 동경 이런 것들도 있지 않나 네.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니까 이 월든이 단순한 뭐 자기 자서전이 아니라 뭔가 자기 실현, 이게 삶의 본질에 대한 철학적인 메시지를 많이 담고 있는 책이네요. 맞습니다. 자, 그럼요. 이 책에 대한 내용은 조금 더 이따가 또 이야기 나눠보고요. 두 번째로 골라오신 노래가 어떤 또 의미를 담으셨을까? 네네. 네. 그 나이를 이야기하는 제목을 가진 노래이긴 한데 네. 어떤 사회 압박을 벗어나 자유롭게 자신을 찾고자 하는 과정을 담은 노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 곡을 준비해봤습니다. 어느 분의 노래일까요? 김광석이 부릅니다. 서른 즈음에.
또 하루 멀어져 간다. 내 품은 담배 연기처럼 작기만 한 내 기억 속엔 무얼 채워 살고 있는지 점점 더 멀어져 간다. 머물러 있는 청춘인 줄 알았는데 비어가는 내 가슴 속엔 더 아무것도 찾을 수 없네. 계절은 다시 돌아오지만 떠나간 내 사랑은 어디에. 내가 떠나보낸 것도 아닌데 내가 떠나온 것도 아닌데 조금씩 잊혀져 간다. 머물러 있는 사랑인 줄 알았는데 또 하루 멀어져 간다. 매일 이별하며 살고 있구나. 매일 이별하며 살고 있구나. 점점 더 멀어져 간다. 머물러 있는 청춘인 줄 알았는데 비어가는 내 가슴 속에 더 아무것도 찾을 수 없네. 계절은 다시 돌아오지만 떠나간 내 사랑은 어디에. 내가 떠나보낸 것도 아닌데 내가 떠나온 것도 아닌데 조금씩 잊혀져 간다. 머물러 있는 사랑인 줄 알았는데 또 하루 멀어져 간다. 매일 이별하며 살고 있구나. 매일 이별하며 살고 있구나. 서른 즈음에 듣고 왔습니다. 아, 예전에는 이 노래를 들었을 때는 서른이 안 됐을 때. 그때는 아직 멀리 있는 노래 같이 느껴졌는데 이제 서른이 된 순간도 그랬고요. 지금 지나고 이 노래를 지금도 들으면 어른이 된다는 것이 참 어렵고도 힘든 길이구나라는 생각이 한 번씩 들어요. 무엇보다 그 책임감이라는 네. 단어가 주는 그 한없는 무거움. 네, 이런 것들이
것들이 확실히 어른이라는 단어 그리고 네. 그 누가 그러잖아요. 뭐 어른과 성인과 나이듦과 뭐 이런 거는 알고 보면 다 다른 약간의 뉘앙스가 다른 뭐 약간 그런 표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서른이 되면은 그냥 그쵸. 29일 때는 서른이 되면은 그냥 약간 세상이 좀 끝나는 네네. 느낌이었는데 서른이 되어도 뭐 세상은 잘 지나가고 그렇죠, 그렇죠. 39에 이제 마흔이 되면은 끝인 줄 알았는데 마흔도 잘 지나가고 뭐. 하지만 우리 마음은 늘 젊게 네. 그때 그 아이로 머물러 있다는 게 네, 참. 물론 아직은 숫자의 나이라서 네네. 아직 49은 되진 않았습니다. 아유, 자 이렇게 금요문화사롱에서 저희 북클럽을 함께하고 있고요. 헨리 데이비스 소로의 월든으로 얘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이 책이요 171년 전에 나온 정말 네. 오래된 작품인데요. 왜 지금까지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읽고 감동받는 걸까요? 네, 방금 1700에서 제가 잘못 알고 있었나? 아니면은 지금 약간 저를 놀래키려고 하셨나? 약간 제가 네. 약간 지금 당황했습니다. 네, 저도 당황했어요. 네네. 그래도 바로 잡아주셔서 너무 다행이었습니다. 네네. 사실 이 작품은 무엇보다도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풍요 속의 빈곤이 주는 아름다움을 예찬하는 책이 아닌가.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우리 불교 방송의 어떤 네. 그 가치 그러한 가치들과 가장 잘 맞는 책이 아닌가. 물론 이제 법정 스님까지 이제 얘기해 주셨는데 네. 약간 그런 작품이기 때문에 이런 작품은 되게 뭔가 이렇게 느낌이 심심하지만 주는 감동. 약간 이런 것, 안에 네, 감동이 있는 것 있죠. 같아요. 네네네. 맞아요. 자, 그럼요. 우리 오늘도 혹시 책 속의 그 명문장 낭독 시간을 가지나요? 갑니다. 기다렸습니다. 네네. 그럼 작가님 먼저 좋은 명문장 들려주세요. 네. 자연은 말없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친다. 그저 우리의 마음을 열고 들어야 한다. 이런 문장이 있고요. 네. 그다음 문장 제가 또 준비했는데 한번 더 낭독해 주시겠습니까? 네. 나는 내가 필요로 하는 것만 가지고 살고 있다. 그 이상의 것은 내가 원하지 않는다. 저는 이게 무소유의 정신과 닮아 있다고 근데 생각해요. 저는 왜 그 이상의 것이 자꾸 갖고 싶죠? 좀 더 내려놓으시죠. 네, 이 책을 읽었는데도 왜 이렇게 자꾸 갖고 싶죠? 자, 다음 문장이요. 네네. 행복은 내가 가진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된 것에 달려 있다. 나 스스로 행복을 만들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그 다음 문장까지 한번 이렇게 낭독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사는 세계는 사실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 세계를 바꾸고 싶다면 자신을 바꿔야 한다. 야, 자신을 바꿔야 한대요. 네네. 그래서 제가 처음에 그 자신이 선택한 그 삶에 대한 의지, 네. 네, 이런 거 말씀드린 거하고 이렇게 맥락을 같이 하는 그런 문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몇 문장만 읽었는데도 벌써부터 좀 어떻게 살아야겠구나라는 마음가짐이 조금 달라지는데 네네. 자, 이 마음은 잠시 눌러두고요. 오늘 마지막으로 골라오신 곡 들어볼까요? 네, 사실 이러한 삶은 많은 분들이 정말 낭만적이다라고 생각하지만 막상 거기서 2년 2개월 살 수 있을까요? 상상이 안 되죠, 사실. 그쵸. 막상 가라고 하면 절대로 못 갈 것 같은데요. 그니까요. 가더라도 한 2, 3일 살고 이러면서 다들 뛰쳐나올 것 같아요. 그죠? 장르가 바뀌죠. 약간 네네. 공포 영화로. 그렇죠. 네네. 그래서 제가 네. 지금 처음에 말씀드린 바로 그 낭만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약간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한 그런 제목을 가지고 있는 바로 이 곡을 준비했습니다. 네, 그러면 최백호의 낭만에 대하여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굳은 비 내리는 날 그야말로 옛날 식다방에 앉아 도라지 위스키 한 잔에다 짙은 색스폰 소리를 들어버려
새빨간 립스틱에 나름대로 멋을 부린 마담에게 실없이 던지는 농담 사이로 짙은 색스폰 소리를 들어버렴. 이제와 새삼이 나이에 시련의 달콤함이야 있겠냐마는 왠지 한 곳이 비어있는 내 가슴이 잃어버린 것에 대하여 밤늦은 항구에서 그야말로 연락선 선창가에서 돌아올 사람은 없을지라도 슬픈 백고동 소리를 들어버렴. 첫사랑 그 소녀는 어디에서 나처럼 늙어갈까. 가버린 세월이 서글퍼지는 슬픈 백고동 소리를 들어버렴. 이제와 새삼이 나이에 청춘의 미련이야 있겠냐마는 왠지 한 곳이 비어있는 내 가슴에 다시 못 올 것에 대하여 낭만에 대하여 네, 최백호의 낭만에 대하여 듣고 왔습니다. 어떠셨어요? 네, 너무 좋은 노래죠. 그렇죠. 네, 노래방 가면은 수많은 남자들이 그 임재범님의 노래와 함께 가장 많이 부른다는 최백호의 낭만에 대하여 저도 여러 번 불러봤는데, 네. 약간 이렇게 부르셔야 돼요. 아, 맞아요. 약간 이런, 그 네. 필이 있어야 돼요. 네네. 근데 이 노래가 너무 신기하게 94년에 나왔거든요. 근데 인기는 2년 후에 모 드라마에 네. 이 노래가 나오면서 OST인 그쵸. 거예요? 네네. 아. 목욕탕집 남자들이라는 드라마 아세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나이가 그때 우리 저한테 조금 얘기해 주 차이가 제가 그럼 20대신데 그때 약간 크게 차이 안 나는 네, TV를 안 본 걸로. 네네. 네네. 그래서 그 드라마에 나오고 나서 이 노래가 들어있던 앨범이 35만 장 이상 판매가 되었고, 그렇게나 많이요? 네, 그 드라마에서 이 노래가 나옴으로 해서 이분이 최백호님이 네. 무려 별명이 아직까지 낭만 가객이라는. 맞아요. 네네, 그 표현을 아직까지. 그 이유가 거기서 나왔군요. 그렇죠. 낭만에 대하여 이 노래 때문에 네. 이 노래가 너무 거의 진짜 국민가요처럼 그때 이렇게 막 들리면서 이분이 낭만 가게 그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한 곡으로 정말 평생 먹고 사실 수 있는 것 같은 바로 그런 느낌의 곡. 그게 가장 행운이에요. 가수 그쵸. 입장에서는. 근데 약간 그렇게 되면 너무 이미지가 고착화되는 그런 약간 또 딜레마도 갖고 계시지 않나요? 그렇게 되신 분들은 그럴 수 있는데 저는 일단 지금 없기 때문에 우선 네, 부러움이다. 네. 월드는 그렇게 얘기하고도 네네. 욕심을 못 버렸네요. 그렇죠. 네. 그 딜레마 갖고 싶다 뭐 이런 느낌. 그럼요. 네. 그럼요. 저도 대중가요 중에는 네네. 그래도 찬불가 중에는 제 노래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고 제 찬불가가 또 유명한 곡이 있어요. 네네. 있지만
하지만 이제 대중가요 쪽에도 뭔가 하나의 곡을 낭만 그쵸. 가객처럼 네네. 저도 뭔가를 붙일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늘 했는데 네네. 월든 다시 명문장으로 돌아가서 저 자신을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자, 오늘 이렇게 조기준 작가와 함께 했는데요. 벌써 우리가 이제 또 헤어질 시간이에요. 마무리 인사해 주시죠. 네, 너무너무나 감사했고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주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우리 피디님이 저 마음 쓰일까봐 이 노래를 틀어주시네요. 권미희의 마음 듣고 오겠습니다. 마음은 모든 것을 만든다. 나쁜 마음으로 말하고 행동하면 따르듯이 괴로움이 그를 따르리라. 마음은 모든 것을 만든다. 마음은 모든 것을 만든다. 마음은 모든 것을 만든다. 맑은 마음으로 말하고 행동하면 그리
권미희의 인연인 가요 금요일 코너 함께 했습니다. 조기준 작가님은 늘 좋은 에너지를 뿜뿜 주시고 가시는 것 같은데요. 저도 주말 즐겁게 잘 보내보려고 합니다. 자, 월요일에는요,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중각 스님과 함께 불심톡톡이 찾아올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그동안 가지고 계셨던 고민, 그리고 스님께 여쭤보고 싶은 이야기들 있으시면요, 게시판 또는 문자로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차담 시간이 좀 짧아서 아쉬운 분들 많으셨죠? 월요일 코너 기대해 주세요. 자, 그럼 최민서, 최민주의 노래 내 마음 부처님 마음 듣고 돌아올게요. 난 언제나 부처님께 소원해 우리 마음이 쑥쑥 자라나니 담고 싶은 부처님 맘 언제나 기도해요 라랄랄라 그래 짠짠 우리들 옥자란 부처님 그려보자 함께 라랄랄라 다담 다다디담 스타비다비 다담 다다디담 스타비다비 언제나 이루어진다 디라디라도네 다담 다다디담 스타비다비 다담 다다디담 스타비다비 다담 다다디담 스타비다비 내 마음 부처님 마음 부처님 K-팝과 K-드라마, K-영화까지 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고 있는 문화배력 K 콘텐츠. 대한민국이 디자인한 문화 세상이 전 세계를 감동하게 하는 지금, 그 중심에는 문화 경제의 핵심인 저작권이 있습니다. 저작권은 문화 경제의 핵심 자원입니다. 올바른 저작권 이용으로 우뚝 설 문화 리더 대한민국, 그리고 K 콘텐츠. 저작권, 우리 모두 함께 키워가야 할 대한민국 희망 자원입니다. 이 캠페인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가 함께합니다. 모라는 벌써 지고 없는 안녕하세요. 불자 가수 배아현입니다. 살다 보면 여러 어려움을 겪기도 하죠. 그때마다 누군가의 위로가 필요하기도 한데요. 바로 BBS 불교 방송이 여러분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불교 방송이 언제나 여러분 곁에 있을 수 있도록 만공해 회원이 돼주세요. 저도 불교 방송과 함께 초심 잃지 않겠습니다. 저 배아현과 불교 방송이 최고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응원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떠돌다 어느 나무 그늘에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 불교 방송과 함께하는 금요일, 불금 잘 보내시고요. 일단 우리 인연둥이님들 점심 드셔야죠. 권디의 밑도 끝도 없는 오늘의 메뉴 추천, 오메추! 오늘 준비한 메뉴는요, 바로 오므라이스입니다. 저는 오므라이스 하면 아무래도 아이들이 좋아하는 메뉴라 그런지 제가 어렸을 적에 먹었던 오므라이스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그때 그 추억 한번 되새겨 보시고요. 5월이니까 좀 동심으로 돌아간 기분 느끼시면서 오후 시간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끝곡은 조진원, 홍종임의 노래 사랑하는 사람아 들려드리면서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1시에 다시 찾아올게요. 월요일도 우리 인연 쭉 이어가요. 사랑하는 사람아 나의 말 좀 들어보렴 두 눈을 꼭 감고 나의 말 좀 들어보렴 따뜻한 마음을 나눠주고 믿어주고 굳은 일 슬픈 일들을 우리 나눠 가지자 모진 풍파 헤치고 달 속의 전설을 생각하면서 우리 사랑 아는 마음 변치 말고 믿어보자 사랑하는 사람아 나의 말 좀 들어보렴 두 눈을 꼭 감고 나의 말 좀 들어보렴 따뜻한 마음을 나눠주고 믿어주고 굳은 일 슬픈 일들을 우리 나눠 가지자